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지 그러한 명품 강의 시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어제는 시초가 매매 또 배우면서 되게 많은 요소들 공부해봤는데요. 네. 오늘 앞서서 예고해주신 것처럼 어마무시한 게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어떤 기법 네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최근에 그러니까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단타는 하고 싶은데 본업이 있어서 바쁘고. 그러니까 장중 단타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매매랑 종가 매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초가 매매 예전에 1탄 한번 찍었었거든요. 예, 1탄 한번 강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2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2탄에서 오늘 시장을 예측한 딱 정확한 그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종가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가를 뭐 이렇게 올렸다가 이걸 다 빼버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상한가 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요즘에. 예, 그렇기 때문에 10거래일 평균 거래 대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거래일 정도 평균 거래 대금을 200억 이상 나온 종목. 예. 이거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이 많이 나올 겁니다. 200억 이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라는 게 종목의 체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체력이 강하냐, 약하냐.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겠죠. 근데 체력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종목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봉상, 그죠? 분봉상. 체력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10거래일 평균 거래 대금이 200억 이상 되는 종목을 보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앞에 시황 설명하면서 뭐 잠깐도 설명드렸지만 키워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움직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넥스트레이드라고 해서 지금 8시부터 또 8시부터 매매가 가능해요. 예, 그게 근데 종목이 지금 매주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넥스트레이드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현대차예요. 현대차.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갈 건가 보다. 그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상 만약에 그 안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해요. 예, 그 종목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분명히 가야 되는 종목인데 저평가, 밸류보다 너무 저평가돼 있어. 예,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시초가를 어느 정도는 띄워야겠죠. 시장의 관심도를 받으려면 시초가를 어느 정도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면 오늘 어떤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지, 금일 주도 테마가 뭔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간다. 그러면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죠? 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컨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 주식 일정이 다 있죠. 그러니까 월요일 장 시작이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식 일정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날 뭐 엔비디아의 뭐 젠슨항의 기조연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일 날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화요일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요, 요즘에는. 재료보다도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나오면 재료 소멸이죠. 하락해요. 근데 그 재료가 약간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핫한 재료면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재료들 미리미리 내일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내일 모레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래서 좀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들 기술적 분석은 다 어느 정도 다들 하시고 다들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그 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만약에 전일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어제 올랐어요. 그럼 오늘 시장 올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증시인데 미 선물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미 선물이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이 올라갑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미 선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같이 또 빠지는 경우 다반사예요. 예. 100%는 아니지만 요즘엔 좀 시장이 좀 더 빨리 그 전보다는 더 빨리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일 미증시에서 상승한 종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장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 움직이거든요. 그럼 어제 미증시에서 뭐 올라갔을까요?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거의 12% 가까이 올라갔어요. 엔비디아가 3%,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도 한 3% 올랐거든요. 근데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미증시는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장 초반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제 테슬라가 12% 가까이 상승했네. 가장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자동차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일 미증시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그 종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미증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7 기업들 말고도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양자암호 관련된 기업이 어제 폭등이 나왔다. 뭐 28%가 올라갔다. 이런 이슈들도 그 미증시 마감 시황에 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오늘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양자암호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세요. 그럼 가요 그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미증시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뭐가 갈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잡을 게 별로 없어요. 예. 이게 항상 기준이 됩니다. 이게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왔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 목표 수익률은 종목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한 1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막 더 급등해서 2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더 급등해서 이때까지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한 20만 원 수익이 났는데 편안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 매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의 그릇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아 할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픽스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그냥 3% 정도 절반 매도하시고요. 5% 정도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보면서 추이를 좀 더 살펴보는,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는 형태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은 요 더 밑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손절가를 지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저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사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마자 수익이 나서 내가 마음이 편해. 그런 종목이 지금 내가 매매할 때 저하고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은 크게 또 수익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는 종목. 그러니까 한 번 수익 냈던 종목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매매 스타일과 맞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하시는 타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매수하는 이 타점이 이 종목으로 이 타점에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떻게 보면 그 타점이 잘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종목만 매수를 하자. 자, 그리고 9시 반 전에 웬만하면 끝내시는 게 좋아요. 예, 웬만하면 끝내시면 좋고요. 지금은 사실 수급이 9시 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요거 딱 끝나면은 그 이후로는 조용해요. 예. 지금 시장 보고 계시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관망세가. 예. 조용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오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잃을 확률이 70%예요. 예. 잃을 확률이. 이거는 제가 15년 넘게 저도 단타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일부 그냥 통계를 내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오후장에는 잃을 확률이 70%고요. 이때 딸 확률이 70%입니다. 이때 수익 날 확률이. 그래서 이때 그냥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3% 수익 내고 5%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조금 남은 물량이잖아요. 근데 이 물량이 9시 반이 끝났는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꼭 오늘 팔 필요는 없잖아요. 내일 팔아도 되잖아요. 예. 오늘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은 한번 끌고 가시는 거고,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다 끌고 가서 나는 꼭대기에서 팔 거야. 예, 꼭대기에서 절대 못 팝니다. 예. 메이저도 꼭대기에서 못 팔아요. 메이저도 보통 어깨에서 많이 팔거든요. 예. 그건 욕심이에요. 완전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씩 좀 버리시는 게 아마 정신적인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9시 반 전에는 끝내자. 그리고 저항과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딱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지지가 어디지? 저항이 어디지? 이런 여기에서 뭐 예를 들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뭐 박스권 매매를 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쳤을 때요. 이런 상황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려요. 올리다가 내가 오늘 시초가 매매를 할 건데 시초가를 여기서 딱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 예를 들어 이게 1%예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냐면 여기서 저항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만. 저항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확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예, 저항 맞을 것 같아. 차라리 이렇게 가다가 시초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이건 되려 매수 타점이죠. 왜냐면 여기가 지지니까. 그죠? 여기서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지지받고.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맞고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음봉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근데 흔치가 않아서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있었겠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전저점에서 지지받고 시초가를 굉장히 많이 떨궜다가 올라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구간이 아니라 차라리 돌파할 때 이런 돌파할 때가 더 되려 나요. 예, 돌파할 때 돌파를 하는 시점 요런데 시초가가 뜬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돌파 구간이 나올 때 여기서 시초가가 뜬다라는 거는 이슈가 분명히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는 뉴스가 잘 안 나와요. 이 구간에서 나오거나 이 구간에서 악재 터져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 구간에서 호재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평선이 정배열이 아니죠. 예, 역배열이죠. 역배열. 이게 121선, 이건 61선,
이게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단기, 중기인데 이런 게 다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거는 뭐 61선을 가지도 못하고 지금 100, 이거 20선이거든요. 이게 21선. 21선 저항 맞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예. 여기서 또 21선 뭐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저항 맞고 계속 내려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쪽 지점에서 만약 시초가를 여기를 띄웠어요. 여기를. 그러면은 올라갈 때가 이 61선 맞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저항이니까.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0%는 없습니다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요런 자리 올라가면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시초가가 딱 떴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 자리가 왜 괜찮냐면 위에 이런 이평선들이 지금 다 밑에 있죠.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럼 위에 저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이게 하나마이크론인데 아마 뒤에는 상승해서 지금 차트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건 매물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간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야 이게 매물벽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 투자가 되면서 흘러내렸잖아요. 계속. 예.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건 매물대라기보다는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작하는 시초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클로복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전 방송 이게 기준봉이죠. 예. 여기가 저항입니다. 이 고점이 돌파하고 나면 지지가 돼요.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된다. 요거 매수. 이게 마이너스 1.5% 시초가를 만들었다가 9%까지 간 종목이에요. 요 캔들 하나에서 10%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 요 정도 할게요. 오늘 강의는. 이게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요즘에 좀 복잡해지기도 했고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방송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저와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